일로일기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좀 분주하게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보냈고 오랜만에 다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도 소개했다시피 8개월 만에 매출 1200만원, 1200만원입니다. 매출을 올렸고요. 매출입니다. 수익 아닙니다. 매출 올렸고요.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1월달에 약간 900만원이죠. 900만원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 같지만 제가 쇼핑몰을 더 하나 진행했어요. 11월달부터 하나 더 오픈을 해서 12월달에는 이제 한 50만원 매출 나왔고요. 1월달에 또 620만원 정도 갑자기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치면 1,500만원 매출을 났습니다. 네, 꽤나 다시 성장한 느낌이죠. 제가 여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쇼핑몰이 매출이 조금 감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다행히 두 번째 쇼핑몰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줘서 1,500만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 이 영상에서 매출을 늘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계속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얼마 되지도 않고 구독자도 얼마 없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 제 채널에 질문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제공하지 않았지만 저를 믿고 질문해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기준으로 오늘 한번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주로 위탁을 하시나요? 정말 위탁 상품으로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매매, 오너클레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 작년 5, 6월 달에 했을 때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위탁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상품을 구하고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도매를 추천해주는 여러 사이트도 있었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곳에 가서 막상 가입하고 제품을 보면 이거 도대체 뭐를 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처음에 제품을 고르고 어떻게 팔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시간과 노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매출을 8개월 동안 이뤄냈어요. 1,200만원. 또 두 번째 쇼핑몰도 이 방법으로 한 겁니다. 해서 동일하게 해서 1,5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려냈고 1월 달에는 순수익 300만원까지 이뤄냈었으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면 또 제 방식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방식대로 저도 8개월 걸렸으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한두 달은 열심히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두 달 열심히 해보면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를 선정합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있어요. 쇼핑에 보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카테고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카테고리들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팔지 카테고리를 정하면 좋아요. 아까 여기서 질문한 것처럼 도매매나 이 오너클린의 이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있어서 한 카테고리에 어떤 깊이가 없다? 카테고리별로 잘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대중적인 거 아니고도 A급이 있다면 B급 제품도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매니아층이 다 따로 있고 서로 추구하고 있는 게 다르고 어쨌든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몇만 개 키워드의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몇천 개, 몇백 개의 소형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서 팔아야 돼요. 그죠? 초보자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제품을 우리가 찾아서 B급 제품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키워드, 모든 키워드를 판매하는 이런 도매매에서는 A급은 많이 있어요. 근데 B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먼저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쇼핑 탭에 가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베스트 100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뜨죠? 카테고리별로 누릅니다. 카테고리 누르면 여기에 또 더 작은 카테고리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눌러보면 베스트 100
이 카테고리 안에 베스트 100의 상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한 쭉 보는 거예요. 아, 이 키워드로는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는구나. 아, 이런 키워드에는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쭉쭉쭉 확인하다 보면 이 카테고리별로 내가 이 제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내가 팔면 재밌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A급이든 B급이든 C급 제품이든 내가 어떤 제품이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량 등록,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 등록할 거 아니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전문몰 만드는 게 좋아요. 대량 등록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제품, 모든 제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제품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전문몰처럼 만들었어요. 전 주방용품이라 말했죠. 주방용품, 하나의 도매 주방용품 제품을 다 내 쇼핑몰로 올리겠다. 다 올리면 그 중에 A급, B급, C급 다 올라게 되고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그거에 따른 사람들 매니아층들이 몰려서 구매가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제가 주방용품 올리면서 접시 올렸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접시가. 이렇게 생겼네. 네. 아무튼 이렇게 생긴 접시가 있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이건 진짜 안 팔리겠다 했는데 첫 주문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쇼핑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거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맞는 전문 도매몰을 찾습니다.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내가 정했다. 그러면 주방용품 도매를 어디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방용품의 전문 도매몰이 쫙 진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매몰에 가입을 해서 그 도매몰의 특색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도매몰은 감성,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그리고 어떤 것은 주방용품, 업소용 이제 가게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거죠.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뭐 도자기, 뭐 이런 거 이제 각각의 특색이 있었어요. 도매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하나 선정하고 그 도매몰을 아까 얘기했듯이 도매몰에 있는 그 모든 제품을 내 쇼핑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1000개가 있으면 어쨌든 얘네가 1000개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1000개 안에 A급, B급, C급 각각의 매니아층들을 그들이 거느리고 있고 그들이 그걸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도매몰, 아까 도매매나 오너클랜 같이 도매국 같은 수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한번 잘 골라봐서 팔아야겠다? 네, 못 고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서 가져오면 남들의 생각을 못 맞춰요. 모르니까 하나의 도매몰을 선정해서 그 도매에 있는 1000개라고 하면 1000개 다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럼 A급, B급, C급 나한테 따라옵니다. 근데 이거 없이 내 감각으로 골라서 하겠다는 것은 A급도 놓치고 B급도 놓치고 C급도 놓치는 그 공백에 제가 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카테고리를 선정한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맞는 그 전문 도매몰을 선정하고 거기 있는 걸 내 쇼핑몰에 다 올린다는 마음으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업로드입니다. 닥치고 업로드. 근데 그냥 업로드하면 되냐?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형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소형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고 대형 키워드에 승부 보지 말고 소형 키워드로 승부를 봐서 대형 키워드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한번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영상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맞춰야 되고 오늘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업로드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속성이에요. 근데 이 화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업로드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 이게 보면 이제 상세 페이지 꾸미는 곳 바로 밑에 상품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상품 주요 정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제조사 입력해야 되고 상품 속성 이거 중요합니다. 상품 속성. 그 카테고리별로 상품 속성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사이다라는 카테고리를 골랐어요. 뭐 탄산음료 그리고 뭐 사이다겠죠? 사이다라는 카테고리를 골랐기 때문에 어떤 용기 타입이나 용량, 뭐 총 수량이 나오는데 카테고리별로 다 다릅니다. 내가 고른 카테고리는 또 다른 속성이 나타나겠죠? 거기에 맞는 속성을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 안 하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최적화, 검색하는 사람, 쇼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 사람이 찾는 게 무엇인지 네이버가 알고 네이버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성을 우리가 속성을 제대로 입력해야 네이버가 그 올바른 검색에 따라 제품을 보여주고 구매자도 만족을 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끔 보면 더 많은 속성 입력하기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최대한 눌러가지고 내가 아는 거 최대한 발휘해서 그 속성을 다 입력시켜주는 겁니다. 이 속성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고 점수가 높으면 판매가 한두 개 일어나도 상위로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품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이런 거 잘 입력 안 하면 상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입력해 주시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쭉 내리다 보면 판매자 코드가 있습니다. 판매자 코드 아니죠. 이 검색 설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검색 설정에 이걸 누르면 태그 있죠? 꼭 해주세요. 태그 꼭 태그 클릭하고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요. 태그는 제2의 키워드 제2의 키워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키워드는 재산이에요. 내가 이 카테고리의 이 제품의 이 부류의 키워드를 정말 좋은 거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재산입니다. 내가 그 부류의 어떤 제품이든 그 키워드를 박아서 팔면 팔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조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내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쇼핑몰에 내 그 제품의 제목으로 딱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 위에 키워드를 다른 걸로 올려놓고 태그로 올려놓더라고요. 숨겨놓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물론 그 밑에 하단에 뜨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숨겨둔 키워드라고 말하는데 제목에 차마 좋은 키워드가 있는데 차마 적지 못한 키워드가 있다 하면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죠? 이 태그를 꼭 해주시고 태그도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이다라고 하면 뭐 제로 사이다 같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태그에 딱 입력하면 제로 사이다 하고 밑에 항목에 노란색 표시로 떠야 돼요. 그리고 이걸 클릭 딱 했을 때 옆에 숫자가 떠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태그로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 태그 꼭 넣어주시고 여기에 제목 한번 더 넣어주시고 그럼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키워드와 속성 정도는 입력을 해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잘 지켜줘도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 올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100개 업로드하기 전에 팔립니다. 그리고 200개 하면 더 팔리겠죠? 그리고 300개 하면 더 팔리겠죠. 어느덧 300개까지 올리면 제 쇼핑몰은 그 전문 쇼핑몰이 되어져요. 저도 지금 300개에서 이제 390개까지 올렸습니다. 오늘도 연락 왔어요. 혹시 이런 제품 있나요? 굳이 내 쇼핑몰에 이 물건이 없어도 전문 쇼핑몰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내 쇼핑몰에서 다른 제품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어디에 창고나 공장도 놓고 운영하는 사이트 같다라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 혹시 있나요? 구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연결돼서 올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제품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수저에 문이나 글씨를 새길 수 있는 제품이 있냐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찾을 거예요. 오늘 밤 안에 찾아서 그것을 업로드하고 그 고객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제품 있다고, 구했다고. 저희가 이 주소 보내드리니까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팔리는 거죠. 이렇게 전문 카테고리로 우리가 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A급, B급, C급 내가 올릴 수 있는, 내가 팔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어집니다. 무조건 많은 카테고리 다 한다고 해서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요. 다양한 생각으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자로서 있고 구매자들은 그렇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제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카테고리의 전문인이 돼야 돼요. 그 카테고리의 전문. 그러기 위해서는 100개, 200개, 300개 올리다 보면 그 깊이 저도 더해지게 되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추천합니다. 어떤 도매국, 도매매, 오너클레임 같은, 물론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파는 방법.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하나의 전문 카테고리에 올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이 팔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일기 TV였습니다.